2점 R을 치면 이경환님의 계약 39건이 저한테 쭉 보이는 거예요. 와. 그냥 평균 정도 하셨네요. 설계사 평균. 이게 다 살아있는 계약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 저한테는 또 무슨 기능이 있냐면요. 지금 이경환님 걸 쭉 보냈는데 여기 받은 보장서로 데이터 보내기 있는데 맨 밑으로 내리시면 보장서로 데이터 보내기라는 기능 보이세요? 그 옆에 보시면 주요 보장할게 있죠. 보장서로 데이터를 보내면요. 데이터 전송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이 데이터가 어디로 날아가냐면 뚝뚝뚝뚝 날아가서 컴퓨터로 들어가요. 그래서 알아서 보장서를 해요. 그런데 화면에서도 궁금하시잖아요. 여기 핸드폰에서도 보고 싶잖아요. 옆에 보시면 주요 보장 합계를 그 다음에 누르시면 이분의 보장 구성이 돼서 나와요. 잘하셨네요. 뭐 할 게 없네. 사례를 별로 안 좋은 사례였어요, 저한테. 다른 분들은 안 해요. 사례가 안 좋아요. 39건인데 안 좋을 수. 39건인데는 원래 안 좋은 분들이 있는데 이분은 굉장히 잘하셨네요. 한번 해볼게요. 비밀번호 어떻게 되죠? 그러면 지금 제가 최명숙님 것도 한번 볼게요. 이 멘트 내리시면 최명숙님이 뜨겠죠? 여기 있네요. 그 최명숙님 것도 쭉 내리면 보장서로 데이터 보내기가 있고 이렇게 누르면 주요 보장 합계. 이분도 잘 됩니다. 그냥 할게요. 두분 다 못해서 별로 아무랄 게 없어서 아무도 못해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다시 컴퓨터로 돌아와서요. 제가 아까 데이터를 보내면 여기 화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컴퓨터 안으로도 들어간다 그랬죠? 그럼 이경환님이랑 최명식님이 제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한번 볼게요. 여기 두 번째 단계 보장 분석으로 보시면요. 여기 처음에 들어가시면 보장 분석 조회하기랑 보장 분석 설계하기가 있는데 단편 보장 분석 바로 가기가 이제 보장 분석 들어가기예요. 여기 들어가면 아까 이경환님 여기 이경환님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최명식님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요분들 거 보장 분석하면 이경환님 거부터 하면 보장분석이 돼서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입력 안 하셔도 알아서 정리해서 나와요. 지금 이경환님 뭐 하신 거 없잖아요. 저랑 첨부를 사이시고 제가 바로 보장분석 했잖아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뭐 한 지금 20명 계시는데 5분 안에 제가 한다는 말 거짓말 아니죠? 여러분들이 주시면 쭉 다 저한테 리스트가 쫙 뜰 거예요. 그럼 저는 그냥 보내기 누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 마케팅 같은 거 하실 때 이게 뭐 엄청나게 그 효과를 발휘하세요. 그 다음에 동창회 나가서 딱 분위기 한번 딱 조성하신 다음에 딱 해가지고 야 너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줄게 이러면서 쫙 받아오시면 되세요. 그렇게 해서 받아오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뭐 설명까지 나오는데 제가 이경환님 같은 경우는 너무 좀 이 사례로 할게요. 잘 돼 있는데 보장 분석을 할 때 이제 여러분들 주위에 계시면 장점이 뭐가 있어요? 다양한 보험을 비교해서 판매하는 게 이제 장점이다 이래가지고 오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다양한 보험을 비교해서 판매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품이 너무 많은데다가 비교하려고 그러면 다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상품 또 하나하나를 이렇게 공부를 할 때도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 보기 시작을 하면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뭘 정리를 하셔야 되냐면 우선 기본 보장을 정리를 하시고요. 이 기본 보장에 맞는 상품들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거꾸로 판단을 하셔야지 얘가 좋은 보험인지 나쁜 보험인지 구별을 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보장을 정리를 하시고 그 보장에 맞는 상품을 정리하는 게 주위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보장을 공부하시는 방법이세요. 보험을 공부하시는 방법이세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보장을 정리한 다음에 보험을 보시면 이 지점장이 하는 얘기가 뻥인지 사기인지 뭐 과대평가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 분석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보장을 먼저 정리를 해드릴게요. 보장은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카테고리는 의료보장이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진단보장이고요. 세 번째 카테고리는 사망보장이에요. 요 세 가지 카테고리의 목적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보험을 설계할 때도 얼마를 설계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의료보장의 목적이 뭔가요? 의료보장의 목적은 왜 필요한 거예요? 의료보장은 병원비, 치료비를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실제로는 실손만 들어가 있으면 의료보장의 기본은 거의 끝났다고 보셔도 돼요. 그런데 뭐 자기부담금 20%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병원을 2인실로 가고 싶거나 1인실로 가고 싶거나 뭐 그러신 분들 계시면 입원비랑 수술비를 좀 더 준비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뭐 요 정도만 하시면 의료보장은 거의 준비가 끝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진단보장의 목적은 뭔가요? 두 번째 카테고리. 예, 아프면 일을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암에 걸렸는데 직장 나가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암에 걸리면 쉬셔야 되는 거예요. 중대한 질병에 걸리면 이 소득이 끊기는 구간이 발생을 하고요. 소득이 끊기는 구간에 생활비를 준비하기 위해서 진단 자금이 있는 거예요. 그럼 1년 정도를 쉬어야 된다고 본다면 어느 정도 자금이 필요하겠어요? 1년 정도의 생활비 또는 1년 정도의 소득이 필요하겠죠. 1년 생활비가 3천만 원이다. 그 사람은 3천만 원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 사람은 의사야. 난 많이 벌어. 1년 정도 1억이야. 그럼 이 사람은 1억 정도가 진단자금으로는 적당하신 거예요. 이게 재무설계라는 게 지금과 같은 상태를 아파서도 죽어서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재무설계의 목적이라고 본다면 그렇게 설계를 해주셔야 이 위험관리 설계를 제대로 해주시는 거란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 카테고리 사망보장의 목적은 뭔가요? 사망보장의 목적은 남아있는 유가족의 경제적인 자립이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유가족이 경제적인 자립을 하기 위해서 얼마의 시간이 필요해요? 약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다고 치면 야 1년 생활비가 3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 생활비는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3천에서 9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1억이다. 1억 이렇게 해서 3억 정도가 필요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해보시고 이 사람의 소득과 생활 수준에 따라서 진단자금과 사망자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설계하시면 사망, 진단, 의료 세 가지 카테고리의 목적과 금액을 어느 정도 해야 될지는 좀 이해하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세부적으로 볼게요. 사망을 보니까 질병 사망과 재해 사망이 있어요. 질병 사망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재해 사망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질병 왜요? 확률 높은 거. 제가 그래서 얘기했죠. 어느 정도 확률이 높은 거예요. 90%. 네. 질병으로 죽을 확률이 90%고 재해로 죽을 확률은 5%밖에 안 되니까 실제로 재해 사망만 준비를 하신다고 하신다면 그냥 도박을 하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무 설계를 하시려고 하기 위해서는 사망 보장을 질병 사망 위주로 좀 설계를 하셔야 제대로 된 보장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정답이겠죠. 이해하시겠죠? 네. 근데 사람이 죽을 때 질병을 꼬까닥 하고 재해를 꼬까닥 죽는 건 아니에요. 다 아프다가 죽어요. 후유장애 상태에 빠지고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질병 후유장애랑 재해 후유장애 상태에 빠지고 죽어요. 질병 후유장애가 중요해요? 재해 후유장애가 중요해요? 질병. 왜요? 확률이 높은 거. 아까도 그렇게 얘기 드렸는데 질병을 주면 90%니까 질병 후유장애 상태에 빠질 확률도 90%가 넘겠죠. 그래서 질병 후유장애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데 가장 많이 가입이 안 돼 있는 게 이 질병 후유장애 3% 이상이에요. 570이나 가입이 있으면 엄청 가입하셔도 돼요. 질병 후유장애가 573%가 570이나 올라가면 얼마나 가입할 거예요? 1억이면 300인가요? 1억 한 8천 정도. 1억 8천이네. 1억 그죠? 1억 질병 후유장애 1억 8천을 가입해요. 아, 처음 봤어요, 여러분. 질병 후유장애가 거의 가입이 안 돼 있어요. 해보시면 고정분석 해보시면 제일 빵꾸 많이 나는 게 질병 후유장애 3% 이상이에요. 근데 이 질병 후유장애 3%가 왜 별로 사람들이 가입을 안 했을까요? 첫 번째 원인은 비싸서고요. 두 번째 원인은 파는 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왜 파는 데가 별로 없었을까요? 보험사가 리스크가 크니까 팔았겠죠. 예. 그러니까 보험금 지급이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보험금 지급이 많다는 얘기는 고객한테는 좋다는 얘기예요, 나쁘다는 얘기예요. 좋지요. 실제로는 이런 보장이 제일 좋은 보장이에요.
그래서 질병유전의 3%는 고객한테 좋은 보장이에요. 그런데 얘가 또 안 팔리는 이유가 비싸서 안 팔리는데 100세 만기로 하면 얘가 종신보험보다도 거의 비싸요. 90세 만기로 해도 종신보험 수준이거나 좀 떨어지거나 그래요. 그리고 80세 만기로 하면 약 암보험 수준까지 떨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 좀 느끼실 텐데 GA에 오시면 정말 다양한 상품을 팔아서 잘하고 오래 갈 것 같은데 GA에 오시면 탈락하시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러시냐면 GA에 계시면서 이제 고객들만을 생각하신다고 자꾸 싼 걸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종신보험 팔다가 장기보험 팔고, 장기보험 팔다가 저해집 팔고, 저해집 팔다가 단품 가고, 이러다가 보니까 싼 것만 가다 보니까 점점 판매하는 일이 이게 요만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같이 뭐가 싸지냐? 수수료가 싸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금방 탈락하게 되는 거야. 이게 GA에 계시면서 안 빠져들고 싶지만 그렇게 빠져들게 되는 그런 숙명과도 같은 길이 돼버렸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여러분들이 우선은 오래 가셔야 고객들도 케어해 주실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오래 가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무조건 비싼 보험을 팔라는 얘기는 아니고 제대로 된 보험을 합리적인 기간, 합리적인 보장에 맞춰서 팔게끔 자꾸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질병유전이 3% 갈 때도 80세로 팔 게 아니라 90세. 여자는 실제로 90세가 가장 적당해요. 90세 정도로 팔아가지고 부지를 좀 더 늘리게 파는 방법을 하다가 정 돈이 없다 그러면 80세로 가셔도 처음부터 너무 그렇게 설계를 하시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고객에 맞춰서 싸게 가주시면 주위에서는 정말 끝도 없이 싸게 가져버려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인들의 중심을 좀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주위에 오래 있어 보니까 느끼게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리고 질병유전의 3%는 꼭 드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꼭 들으셔야 되냐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 꼭 들으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18개 장기를 21개를 나눠가지고 반복해서 합산해서 계속해서 주는 게 질병유전의 3%거든요. 즉 팔이 아파도 주고 다리가 아파도 주고 간이 아파도 주고 폐가 아파도 주고 심장이 아파도 주고 아플 때마다 주는 게 3% 이상만 주는 게 질병유전의 3%잖아요. 그죠? 근데 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종신보험을 바라면 먹히겠어요? 안 먹히겠어요? 잘 안 먹혀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질병유전의 3%는 자식과 같은 보험이에요. 이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두려움이 내가 늙어서 혼자가 돼서 힘 빠지고 이러면 누가 날 케어해 줄까?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너는 자식이 없으니까 이때 팔이 아파도 얘가 와서 줄 거고 다리가 아파도 얘가 와서 줄 거고 간이 아파도 얘가 와서 줄 거고 어디가 아파도 와서 반복해서 합산해서 계속해서 주는 자식과 같은 보험을 잘 가지고 1억 8천짜리를 갖고 계십니다. 잘하셨습니다. 자식한테 기대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망이랑 후유장애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3대 질환이에요. 암과 2대 질환인데 암, 뇌, 여기 다 잘 하셨는데 암, 뇌출혈, 급성신경색 이렇게만 가입되신 분들한테는 아까 얘기 드렸죠? 뇌출혈, 뇌혈관 질환의 9%, 급성신경색, 심혈관 질환의 10%밖에 안 되십니다. 나머지 90%는 빠져 계신 거고요. 암, 뇌졸중, 급성신경색이다. 뇌혈관 질환의 66%, 심혈관 질환의 90%밖에 보장을 못 받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시면 웬만큼 여기서 다 걸려서 쪼그레도 하실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LTC까지 딱 얘기해 주시면 웬만한 그 보장 정리를 이제 잘해서 하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여기 두 분 다 한번 잘 하신 거 보니까 굉장히 좀 실력이 있는 주의 같으세요. 여기. 딴 데 가면 이제 보통 이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장서 나오시면 한 방에 이렇게 설명하시면 어느 정도 내용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거를 각자 거 궁금하시죠? 한번 깔아보도록 할게요. 컨설턴트 앱을 따시면 여러분들이 보장 분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옛날 거 안 되는 거 그거 얘기 안 해요. 한꺼번에 설명드릴게요. 쉽다요? 이 단계가 쭉 있어가지고 그래서 안 까먹고 막 합니다. 예. 예, 우선은 그 이번에 OK 마이너블라고 치시면 컨설턴트 앱이 나오실 거예요. 나오셨어요? 네. 우선 나오시면 설치를 하시면 세 가지를 입력하라고 나오실 거예요. 소속 GA를 입력하세요 라고 나오는데 소속 GA는 프라임 에셋이 아니라 프라임이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소속 GA는 프라임이고요. 4번은 뭐 침된다고 그랬어요. 이 아이디는
아이디는 4번 치시면 되시고요. 비밀번호는요? 4번. 예, 4번 치시면 되세요. 같이 한번 설치해 볼게요. 열기 들으시면 이렇게 나오실 거고요. 소속 뒤에다가 뭐라고 친다고요? 라임. 아이디는 4번, 비밀번호는 4번 한번 더 치시면 되세요. 그럼 이때 이름 치시면 이거 자기 핸드폰 아니어도 이름 1번 치셔도 돼요. 이건 자기 거 아니어도 돼요. 인증번호 요청하시고 인증번호 발송되면 인증번호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그럼 비밀번호 다시 치시면 이렇게 고객이 쭉 뜨실 텐데 여러분들은 몇 명이 뜰까요? 왜 빵명이에요? 그러면 등록을 누구로 하고 싶으세요? 자기 거 하고 싶으시면 어디 가서 등록한다 그랬어요? 고객용에 들어가시면은요, 들어가서 메뉴 버튼 누르시면 내 설계사 등록하기가 나오죠? 거기에 누구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면 돼요? 자기 거. 자기 거 입력하시면 되세요. 그럼 자기 거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이게 나오시면 돼요. 이렇게 나오시면 되세요. 네? 저요? 지우셔도 돼요. 삭제 누르시면 제 거에서 제 핸드폰에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삭제하셔도 돼요. 해주세요. 너무 많아요. 지금. 그리고 자기 무장성 확인하려고 그러면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자기 거 확인하고 싶으면 컨설턴트 앱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컨설턴트 앱으로 들어가면 한 명 한 명으로 바뀌어 계셔야 돼요. 안 바뀌어 계시면 만약에 안 바뀌어 계시면 여기 이렇게 잡아 끌면 얘가 새로 고침이 돼요. 얘를 밑으로 쓱 내리면 그 새로 고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이름 뜨면 자기 이름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데이터 보내기 합계 누르시면 되세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안 되신 분들 저 요거 좀. 네. 등록하셨어요, 설계사? 고객님 등록했어요, 안 했어요? 고객님 등록했어요, 안 했어요? 설계사? 안 했죠? 비밀번호. 등록하면 내 설계사 등록하기를 고객용에서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기 핸드폰. 그렇지. 그리고 설계사가 등록되면 안김이 있으면 안 돼요. 고객용에서 이렇게 한번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그게 원로 와 있는다고요. 컨설턴트 종이 그러면 FC 거가야 한명 떴죠. 고객용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고객용에서 네. 저 이거요 좀 이상한데. 네. 내 설계사 등록하기 전에 앱에서 제 핸드폰으로 치면은 혹시 등록하게 하면 번호 010 9238 3404 3이요? 예. 그 위에 있는 주소록에서 불러오기를 자꾸 누르신 거예요. 확인을 누르시고 하셔야 되는데 주소록에서 불러오기를 그게 확인처럼 생기긴 했거든요. 그걸 누르셔서 김정호님 맞으시죠? 네. 되셨어요? 대충 이해하시겠어요? 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지금 저분에 대한 대답도 해드릴게요. 지금부터.
근데 지금까지 하시면 되게 간편하고 좋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 단점이 좀 있어요. 그 단점이 아까 말한 대로 저분이 물어보신 대로 2008년은 아니고요. 2006년 이후 계약만 넘어가요. 왜 그러냐면요. 2006년 이전에는 청약서에다가 제3자 정보 제공 동의를 한 적이 없어요. 고객들이. 그래서 보험사에서 이 신용평가 정보원에 이 자료를 넘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왜? 정보 제공 동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 나오고요. 우체국 공제, 농협, 신협, 새마을 금고는 2008년 이후 계약만 넘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지금부터는 2006년 이전 계약은 어떻게 할 거예요? 증권 받아야 돼. 포기하실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두 가지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요. 여기 보시면 핸드폰에 지금 한 개 고객용을 보시면 지금 불러온 게 어디서 불러온 거라 그랬어요? 내 보험 다 보여줘요라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봐주세요 여기. 내 보험 다 보여줘요라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어요. 근데 옆에 보시면 공인인증서 조회라는 게 있어요. 얘는 어떤 부분만 될까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공인증서 빨리 공인증서가 있는 분은 보험 업데이트 누르시면 인증서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인증서가 있으면 인증서를 가지고 불러오셔도 돼요. 없는 분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이렇게 인증서 안 치면 이렇게 불러올 거예요. 보험 조회 시 최대 3에서 7분 정도 소요된대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면요. 아까는 신정원의 고객 그 보험사에서 모아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불러오는 건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인증서를 가지고 40개 회사의 홈페이지에다가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긁어와요. 40개 회사를 다 갔다 오려면 시간이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걸리겠죠.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장점은요. 2006년 이전 계약도 싹 끌고 와요. 그 다음에 특약도 다 불러와요. 그 다음에 환급금도 불러와요. 약대로 불러올 수 있는데 그건 일부러 안 불러와요. 고객이랑 서로 민망할까봐. 그렇게 불러오는데 그런데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쓰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인증서 깔려있는 고객이 많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 얘가 몇 가지 회사를 갔다 온다 그랬어요? 40개 회사를 갔다 온다 그랬죠? 40개 회사를 갔다 오는데 28개 회사는 인증서만 깔려있으면 갔다 와야 돼요. 갔다 와요. 근데 11개 회사는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또 튕겨나와요. 그 회사가 좀 이따 이제 리스트가 쭉 떠요. 우리 이 회사들이 커요. 좀 보면 삼성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뭐 이런 회사들이에요. 실제로 해보면 내보험 다보에서는 20건을 불러왔는데 인증서를 불러오니까 2건밖에 못 불러오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대부분 계약이 삼성교보생명이었던 분들,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는 분들, 이런 경우에 당황하시는 순간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고객들한테 가서 홈페이지에 가서 다시 인증서로 회원가입을 하시죠. 이렇게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인증서 얘기 꺼내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방법으로 이제 증권 입력하는 거를 이거 조회되는 거 본 다음에 같이 한번 해보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같이 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럼 확인 누르면 여기 안 되는 회사들 11개는 떠 있어요. 끝나고 나시면 떠요. 그럼 이 회사들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안내해 주시면 되고, 또는 홈페이지가 공사를 해도 안 떠요. 요즘에 MG가 지금 홈페이지 공사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안 나와요. 확인 누르면 9건이 나왔는데 내보험 다보에 조회한 거 몇 건이었어요? 5건. 근데 인증서 조회한 건 몇 건이에요? 9건.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다 나와요. 그다음에 더 많이 나오고 여기 보시면 뭐 무배당 퍼펙트 이런데 누르면 해지환급도 다 나와요. 삼성용수 누르면 해지환급 다 나오죠. 저는 2006년 이전 계획이 꽤 돼서 해지환급도 꽤 되는데 약대를 원래 꽤 되는데 안 보여요. 거의 뭐 그런 데 있죠. 하여간 이렇게 불러오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요거 보고 이제 하셔도 되는데,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 보이시죠? 우선은 인증서를 가져오신 고객도 없으면 인증서를 저희한테도 인증서 복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애플은 무조건 인증서 다시 깔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사실 그래서 그냥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2006년 이전 계약, 대부분 2006년 이후 계약이에요. 해보시면
2002년 이전 계약이 있으면 뭘 받아오시냐면 증권을 받아오셔서 그 증권을 입력을 해서 지금 불러온 거랑 합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조금 더 쉽게 하실 거예요. 좀 빨리 할게요 이제. 제가 너무 오래 걸리네요. 요 지금 나눠드리는 증권은요 한 장씩 받으시면 되는데 끝나고 나시면 좀 자리에 놓고 가세요. 이거 뭐 지금 중요한 것도 아닌데 맨날 뽑으려고 그러니까 환경 위험이 아니 제가 종이가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이렇게 낭비를 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 들어서 잘못한 회수해서 그냥 갖고 다니고 있어요. 꼭 자리에 놓고 가세요. 너무 짠돌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 증권을 보고 지금부터는 증권 입력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증권 입력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5분이면은 이런 거 다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거예요. 우선은 앞에 보시면 무배당 신바로 공항 생활법이라고 보이세요? 네. 계약자 홍길동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어디 회사 거예요? 삼성생명 건데 요거 지금 이 증권 분석을 지금부터는 해보도록 할게요. 증권 분석은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핸드폰에서 하는 걸까요? 컴퓨터에서 하는 걸까요? 컴퓨터에서 하는 거예요. 컴퓨터에 들어가셔서 하시면 되고요. 컴퓨터에 지금 한 게 간편 보장 분석이었고요. 지금은 보장 분석 설계하기를 할 거예요. 보이세요? 네. 보장 분석 설계하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떠요. 신규 고객 등록을 하셔가지고 고객 추가를 하시는데 고객 이름이 뭐예요? 홍길동이고요. 남자고요. 본인이고 1973012. 근데 이렇게 누르면 얘가 뭐라고 떠요? 홍땡동이라고 뜨죠? 네. 이게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때문에 이게 그 3자 전공 제공 동의를 안 받은 거라고 간주해서 홍땡동이라고 떠요. 근데 이렇게 자꾸 입력을 해버리시면 나중에 고객이 많아지시면 형제도 있고 이러면 누군지 몰라서 되게 헷갈리세요. 제가 알려줬다고 정말 얘기하시면 안 되죠. 거기서 찌르시면 안 되고요. 얘를 어떻게 입력을 하냐면요. 신규 고객 등록을 하실 때 그냥 홍땡 길동이라고 입력을 하세요. 이게 두 번째 글자가 무조건 바뀌거든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되세요. 그러면 다 구별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저도 누구한테 배운 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개인 보장 분석을 누르시면 이제 증권 입력하는 화면이 나와요. 지금부터 요거 무배당 신바람 건강생활보험이랑 퍼스트클래스 종신보험 두 가지를 할 텐데요. 요것도 뭐 제가 뭐 오래 안 하고 바로 해드릴게요. 우선 증권 입력을 누르시는 거예요. 증권 입력 보이세요? 네. 생보예요, 손보예요? 신고. 어디 회사예요? 삼성생명. 예, 삼성생명을 찍으면 회사 생보 쭉 다 나오거든요. 삼성생명이 판매했던 모든 상품들의 리스트를 저희가 다 만들어놔요. 그럼 여기서 찾아서 입력하시면 되는데 그냥 키워드 치세요. 수수바람 치시면 무배당 신바람도 뜨고 다 뜨죠? 네. 뜨시면 보험료부터 이제 쭉쭉 입력하시면 돼요. 41,200원이고 계약일자는 2001-0219 만기는 53년도고요. 납입기간 월납이고 납입기간은 10년이에요. 맞죠? 네. 주계약 들어가 있고요. 보니까 교통, 재해, 응급치료 특약, 방사선 치료 특약, 입원 특약 이 한 구자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죠? 네. 저장 누르면 얘는 분석 끝난 거예요. 증권 분석하는 게 더 정확해요, 실제로는. 얘가 항목도 더 많이 나오고요. 얘는 기간별 분석도 되고, 뭐 갱신형, 비갱신형도 다 구별할 수 있어요. 실제로 증권이 있으시면 증권으로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신 방법이세요. 내보험 다보의 자체가 별로 안 정확해요. 우선은 어느 정도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다음 두 번째 증권 해볼게요. 증권은요. 근데 얘가 좀 힘든 것도 있죠. 다 입력해야 되니까. 생보고 이번에도 삼성생명인데 혹시 회사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상세 검색을 눌러서 하셔도 돼요. 여기서 퍼스트 이렇게 치시면 퍼스트가 들어간 모든 회사 상품 다 나와요. 여기서 그냥 삼성생명 찾아가 이름 똑같은 거 찾아가지고 입력하셔도 되세요. 그리고 보험료가 얼마예요? 87,800원이고요. 계약일자는 2001-0219예요. 맞죠? 네. 만기는 종신이죠. 주기약 만기니까 종신 치시고요. 납기간 20년. 주기약 들어가 있고요. 뭐 들어가 있어요? 신정기 특약.
그 다음에 신재사망 특약, 그 다음에 수술보장 특약, 그 다음에 종신입원 특약. 맞죠? 근데 문제는 얘네가 한 구자씩이 아니라 이번에는 구자가 틀리죠? 네. 이런 경우 바꿔줘야 돼요. 얼마 들어가 있어요? 주계약은 6,500. 그 다음에 신장의 특약은 얼마 들어가 있어요? 7,000 들어가 있고요. 만기도 53년도가 아니라 32년이에요. 수술보장 특약이 아니라 신재사망 특약은 얼마 들어가 있어요? 1억 들어가 있고요. 만기는 82년. 수술보장 특약은 1,000만 원 맞고요. 이번은 42년. 중심보 특약 1,000만 원에 기간은 이렇게 누르면 얘도 분석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제안서 출력 들어가서 보시면 표준보장 분석 해보시면 이렇게 분석이 쭉쭉쭉 해서 나와요. 증권 입력하는 것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세요. 원래 저희가 이게 메인이었었어요. 네. 통일통지에 의한 부정분석 리포트가 나오고요. 가족 및 보유계약 현황 나오고 이런 식으로 48가지 항목에 대해서 분석돼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대 질환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갱신형 특약이 있으면 다 표시하시면 다 나와요. 그 다음에 노후 보장 분석해가지고 60세, 70세, 80세, 100세까지 다 기간별로 분석해서 나와요. 이렇게 하시면 얘가 훨씬 더 정확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인체 보장 분석도 한번 해볼게요.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잠깐씩 보여드리면 할 때 보여드리지 않나 안 보셔가지고. 얘는 좀 더 그래픽이랑 그래프를 많이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좀 무섭게 얘기할 수 있는 수가 있어요. 앞에는 똑같이 나오고요. 이렇게 나와요. 얘가 보장하는 게 뭘까요? 얘? 저세상 사망이겠죠. 예. 그 다음에 설명하시는 게 뇌는 뭐 얼마 보장받고 계시고 심장은 얼마 보장받고 계시고 얘는 뭘까요? 얘? 간. 이거 폐예요. 사람 다 살짝밖에 없어요. 많이 든데요? 많이 이게 든데. 폐죠. 그래서 말기 폐질환 빵이고요. 이게 간이에요. 말기 간질환 빵이고요. 이거 신장인데 말기 심근염증 빵인데 이럴 때 그냥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고객님 이런 장기는 필요 없으신다는 그러시면 고객님 근데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 보험은 무형의 상품이에요. 안 보이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 고객의 니즈를 자극하기 위해서 이런 시각적인 효과를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좋은 방법이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보험금 지급 사례를 같이 준비를 하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게 이 니즈에 대한 환기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주시면 또 느낌이 틀려지실 거고요. 운전자 보험, 그 다음에 화재 보험, 대사책임 보험에 대한 분석도 같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세요. 그래프로도 이렇게 나오니까 보시면 조금 더 보실 수 있고요. 두 개 다 마음에 드시면 종합보장분석 하실 수도 있고요. 나 보장분석을 진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 보장분석 진단 설명서라는 게 나와요.